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세 번째 올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책의 제목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지은이는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일본 가정의학 전문 의사입니다. 발행처는 북라이프이고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2016년 1판 1세가 발행되었는데요.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출간 직후 10만 부 판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스테디셀러인 이유를 이 책을 리뷰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저자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한 걸어야 한답니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히포크라테스. 저자를 소개할게요. 나가오 가즈히로, 나가오 클리닉 원장이자 의료법인 유아카이의 이사장. 나가오 박사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머티즘 관절염,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뒷날개를 읽겠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호전된다.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은 물론 치료도 할 수 있다. 걷기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지낸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병원부터 찾고 의사는 당연히 약을 처방해 준다. 이 책에는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해온 의사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의사들이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열쇠다. 이제 그 열쇠로 책을 열어보니 차례가 나오는군요.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제1장,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치매. 걷기로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암.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위장질환.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우울증.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불면증.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섬유근통 증후군, 천식, 류머티즘.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감기. 제2장, 의료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제3장,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제4장,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수명 연장,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공부도 일도 걷기로 효과 업. 역사 속 위인들은 왜 많이 걸었을까? 에필로그, 말로만 운동하는 날라리 의사의 걷기 선언.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와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 에너지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무릎이 시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욱신거려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걷기를 추천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많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를 비롯해 온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이를 핑계로 몸을 사리며 걷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질 뿐이다.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더라도 무릎 보조기나 허리 보호대로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어보자. 올바른 걷기 자세를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으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지면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된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연골이 닳는 원인은 나이 탓도 있지만 과격하고 잘못된 운동 습관이나 비만 체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착지할 때 체중보다 3배나 큰 충격이 발생하는 조깅은 추천하지 않는다.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걷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깔창과 같은 교정용품이나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처럼 약해진 신체를 지지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걸어야 한다.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도 결코 적지 않다. 바깥에서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건물 복도를 걸어도 좋다. 쭉 뻗은 데다 손잡이도 있으므로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외출 자체가 어렵다면 집 안에 손잡이를 설치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한 걸어야 한다. 그것이 내 바람이다. 걷기만으로 예방되거나 호전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다. 또한 걷기는 질병뿐 아니라 장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심장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이라면 심장병 환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걸으면 낮은 강도로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장 재활이란 심장에 가벼운 부담을 주는 운동을 가리킨다. 걷기야말로 심장 재활의 기본이다. 파킨슨병 등 신경성 난치병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는 사람도 간병인이나 가족의 부축을 받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걸을 수 없게 되더라도 이동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자. 휠체어에 앉아서도 지하철은 물론 기차나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관광이든 여행이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걸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동만 해도 눈, 코, 귀를 통해 새로운 자극이 전달돼 뇌가 활성화된다. 본인의 다리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 위에서 생활한다는 핑계로 집 안에서만 지낸다면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기 쉽다. 이동을 하면 온도와 공기가 달라지고 바람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꽃향기 등 다양한 변화가 느껴진다. 이러한 자극이 중요하다. 외출한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으리라.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이다.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걸어야 한다. 걷지 못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는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으며 꼼짝도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와 걷기는 전혀 다르다.
운동할 때는 몸에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의 뼈와 근육에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그러나 걷기와 자전거는 전혀 다르다. 환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 자전거도 나쁘지는 않지만 걷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지요 하고 대답한다. 걷기를 권하면 그럼 내일부터 뛰어야겠어요 라고 답하는 환자도 있다. 뛰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조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걷기와 달리기는 어떻게 다를까? 걷는 동안에는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다. 반면 뛸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착지할 때는 한쪽 다리에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조깅을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가장 무서운 문제는 돌연사다. 달릴 때는 걸을 때에 비해 심장박동이 훨씬 급격히 상승한다. 나이나 지병의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심장박동수가 약 140회 이상이 되면 부정맥이나 협심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달릴 때는 금세 그 정도로 심장박동수가 뛰어오른다. 그대로 심장이 멈추는 사람도 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출발 직후나 결승점 전후에 심장에 이상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순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역 마라톤 대회에서 응급 의료진으로 활동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회 한 번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쓸 일이 생긴다고 한다. 달리기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운동 중에 쓰러질 가능성을 비교하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압도적으로 높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때 가볍게 달린다면 괜찮겠지만 평소에 전혀 걷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달리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매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츠는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안정 상태일 때를 1로 설정하고 각종 움직임의 에너지 소비량을 그 배수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은 다음과 같아. 3매츠, 걷기, 가벼운 근육운동, 게이트볼. 4매츠,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골프, 아이와 밖에서 놀기. 6매츠, 가벼운 조깅, 에어로빅, 계단 오르기. 8매츠, 장거리 달리기, 수영, 무거운 짐 옮기기. 걷기는 3매치인 반면 달리기는 가벼운 조깅이라도 걷기의 2배인 6매치이며 장거리 달리기는 8매치에 달한다. 그만큼 운동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중강도 운동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중강도 운동이란 이게 한계야라고 생각될 때의 절반에 해당하는 강도의 운동이다. 사실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확히 몇 매치가 중강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람의 연령이나 체력에 따라 다르다. 젊은 사람이 한계라고 느끼는 운동량과 연배가 있는 사람이 한계라고 느끼는 운동량은 다르기 때문이다. 20, 30대의 젊은 층에게는 6매치에 해당하는 가벼운 조깅이 딱 좋은 강도지만 나와 같은 50대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우며 60대 이상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운동이다. 중강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옆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다. 그러니 걸을 때에는 스스로 판단해 노래는 힘들어도 웃으며 말할 정도의 빠르기를 유지해보자. 본인의 몸에 적당한 부하를 주면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심장 박동을 올려서 알맞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맞춤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걷는 속도를 바꿔가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걷기의 장점이다. 걷기의 연장은 달리기보다 춤추기.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 즉 댄스를 추천한다. 나는 걷기의 연장선에 춤이 있다고 생각한다. 춤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재즈 댄스, 힙합, 브레이크 댄싱, 발레, 벨리 댄스, 사교 댄스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즐겁지 않은가? 가요 방송을 보며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하는 것도 추천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세 다양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면 어떨까?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도 즐거우면 그만이다. 치매 예방은 물론 근육 운동 효과도 있다. 너무 빠른 곡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율동에 가까운 춤이 좋다. 제4장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오랜 세월 매일같이 진찰을 하니 촉진이나 문진을 하기도 전에 아, 이분은 잘 걷는구나. 이 환자는 별로 안 걷겠네 하고 얼굴만 봐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퐁퐁 솟아난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나 할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잡힌 뇌 안의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한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을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도 얼굴의 상태가 드러난다. 세로토닌 얼굴의 반대라고 하면 짐작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이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길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된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나온다. 뇌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걷기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걷는 사람 중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이 황홀한 느낌에 감싸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 현상이다. 걷기도 똑같아서 계속 걷다 보면 행복이 밀려와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걷기에 푹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워킹 하이를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걷는 도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유대관계를 맺으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세로토닌도 증가한다. 등산이나 하이킹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인상이 좋지 않은가? 나는 30년 전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 계곡을 오른 적이 있다. 그 안을 걸어다니며 안전을 지키는 순찰대원과도 마주쳤는데 모두 굉장히 친절한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넘치는 인상이었으니 분명 세로토닌뿐 아니라 옥시토신도 풍부했을 것이다. 걸으면 절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발을 맞추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기분에 휩싸일 것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아.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안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의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뇌 안의 신경세포의 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책을 읽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고가 촉발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걷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골프를 치다 보면 잘 걷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골프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점수를 잘 외우기 때문이다. 4명이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치면 본인의 점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점수까지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10중 8구 골프도 잘 친다. 반대로 서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점수는 물론 자기 점수조차 잊어버리기 일쑤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그만큼 연습하고 코스도 많이 돌았을 것이다. 골프를 치는 동안 카트를 전혀 타지 않으면 1라운드에 약 10km를 걷는다고 한다. 만약 한 달에 10번 코스에 나간다면 골프만 쳐도 100km를 걷게 된다. 그 정도로 걷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고 머리 회전도 빠른 것이리라. 지금까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걷기 선언할까요? 기분 좋은 얼굴, 세로토닌 얼굴, 워킹 하이를 위해서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